카드를 넣어주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오테럴드 김은식 기자입니다. 지금 시승하는 차는 기아자동차 소형 SUV 이 스토닉입니다. 이 스토닉의 경쟁력은 가격 또 연비에 있죠. 그런데 현대차 코나와 비교하면 엔진 라인업 또 트림 구성 또 편의나 안전사양 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저렴하다는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 조금은 힘에 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도 스토닉이 갖고 있는 장점, 매력 같은 것들은 있을 것 같은데요. 물론 또 단점도 있겠죠. 뭐가 좋고 또 아쉬운 것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예, 현대차 코나에도 가장 낮은 트림인 스토닉 디럭스하고 가격이 같은 트림이 있죠. 1895만원짜리 코나 스마트가 있는데 가솔린 모델입니다. 이 티볼리도 이 1600만원대의 가솔린 모델이 있죠. 그러니까 디젤 엔진을 품고 있는 소형 SUV 가운데 스토닉은 가장 저렴합니다. 그런데 스토닉의 상품 구성을 보면 좀 빈약합니다. 디젤 파워트레인 하나에 트림도 이 세 개로 좀 단순화되어 있죠. 경쟁 모델이 가솔린에 또 사륜구동 또 여러 가지 패키지로 옵션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되는데요. 이 1461cc 배기량을 가진 QM3를 빼면 최고 출력도 110마력으로 가장 낮습니다. 이 40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같은 엔진을 올린 코나가 136마력을 내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. 기아차는 연비를 강조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 납득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달리는 맛이라도 좀 맛깔스러워 할 텐데요. 이 디젤 차는 흔히 토크발이라고 하죠. 출력이 낮은 대신 이 스토닉의 최대 토크는 30.6kgm으로 이 코나하고 똑같지만 이 중량이나 이 차체 크기가 조금 가볍고 작기 때문에 이 풀 스로틀을 했을 때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은 코나보다 훨씬 훨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. 조금은 더 경쾌한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스티어링 응답성도 아주 좋은데요. 코너 조향력이나 조향감 이런 것들도 아주 정직하고 또 빠르게 이어지는데요. 그리고 체구가 아주 좀 작기 때문에 여러 피드백이 빠를 수밖에 없겠지만 노면의 질감이나 속도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이 변속기 콘솔 위치가 상당히 낮습니다. 이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속기를 조작할 때 약간은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. 좀 정확하고 특히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진동이 조금은 심한 편입니다. 풍절음이나 부밍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디젤차가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바디 강성이 아주 강한 편인데요. 이 고성능 댐퍼까지 달아놨지만 서스펜션 퀄리티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스테빌라이저도 좌우 흔들림을 또 완벽하게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이나 직진 또 코너링 이런 거를 좀 거칠게 했을 때는 조금은 아주 조금은 불안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시속 100km 정속에서는 1600rpm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자, 연비가 좋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네요. 예, 시승차에는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시스템,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, 또 하이빔 보조,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시스템? 이런 여러 가지로 이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 구성된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?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안전 사양을 추가하게 되면 125만원, 이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. 시승을 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썬루프나 내비게이션 추가할 돈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 돈으로 이런 안전 사양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스토닉의 외관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라디에이터 그릴, 또 후드의 캐릭터 라인, 또 루프 라인이라든가 또 윈드글라스 같은 것들을 경사를 많이 주고
또 에어로 다이나믹 스타일이라고 그러죠. 뭐 공력 성능에 최대한 어떤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에 공을 들인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요. 자, 이게 약간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 코나나 티볼리에 비해서 뭔가 좀 혁신적인 뭐 차별화된 어떤 그런 디자인이 보이지 않는다,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뭐 제가 봐도 뭐 외관에서 뭔가 특징적으로 하나 팍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개성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이 인테리어는 사실 뭐 코나 같은 모델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만 비교를 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첨단화되어 있다, 고급스럽다, 뭐 이런 느낌을 강하게 좀 들게 하는데요. 뭐 그런 게 빠져 있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하고 이 공조 장치로만 딱 나눠져 있고, 나머지 뭐 어떤 그런 오디오 볼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주변 레이아웃에 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.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, 또 상대적으로 요즘 2030 세대는 좀 화려하고 조금은 고급스럽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, 남들하고는 뭐 다른 차들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. 대신에 뭐 넉넉한 수납 공간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이 대시보드에 아주 두툼한 이 패널을 적용해서 또 수평 구조에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뭐 그런 느낌들은 드는 것 같습니다. 이 스토닉을 타면서 느낀 점을 또 얘기하자고 하면, 이만한 가격대에서 달리는 기본기가 그런대로 괜찮고, 또 편의나 안전 사양도 괜찮게 적용이 돼 있다,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